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교과서 210페이지의 국제연합의 탄생 과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새로운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을 출범시키게 되는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연합국의 정상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추진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했던 군비 축소, 즉 각국의 군사비를 줄여서 무력 분쟁을 억제하는 것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가 대서양 한가운데에 떠있는 영국의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함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데 루즈벨트와 처칠은 이 회담에서 전쟁 후의 세계 질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서양 헌장입니다. 대서양 헌장에서 미국과 영국 양국은 전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내용의 합의를 합니다. 세력 확장도 추구하지 않는다, 어떠한 영토적 변화도 원치 않는다, 민족 자결권 존중한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특히 이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국제 평화 기구의 설립에 합의를 하면서 전후의 세계 질서를 이끌어갈 국제 평화 기구가 대두되게 됩니다. 이후 전쟁 말인 1944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덤바턴 오크스 별장에서 미국, 영국, 소련 대표 등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국제기구의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덤바턴 오크스웨이입니다. 결국 1945년 6월 26일 51개국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국제연합 헌장에 서명을 하고 10월 24일 국제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이끌어갈 새로운 국제기구 유엔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유엔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만들어졌었던,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했던 실패한 기구인 국제연맹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국제연맹의 가장 큰 실패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큰 규모의 무력 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국제연맹이 이를 막을 수 있는 힘, 군사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끼리 또는 회원국과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끼리 싸웠을 때 국제연맹은 그냥 뒤에서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는데,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국제연합에서는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는 전후에 세계 질서를 이끌어갈 강대국들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의 승전국 5개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소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무력 분쟁이 일어날 시, 즉 나라 간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시에 그 분쟁 지역에 국제연합군, 유엔군을 파견해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중 수많은 학살과 인권 유린 등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가면서 연합국들은 이러한 학살과 인권 유린을 인간의 도리에 따르지 않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를 재판에서 처벌하기로 합의합니다. 그에 따라 나치 독일의 패망 이후 45년에서 48년에 걸쳐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자, 즉 전범들을 재판하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이 열려서 나치 독일의 전범들을 재판하고 처벌하였으며, 일제의 패망 이후 46년부터 48년에 걸쳐 일본의 도쿄에서 극동 국제 군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극동 국제 군사재판에서 일본군 소속 전범들을 재판하고 처벌하였습니다. 특히 이 도쿄에서 열렸던 극동 국제 군사재판에서 전쟁 범죄자들, 전범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평화에 반한 죄.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A급 전범으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전쟁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인물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 범죄. 전쟁법 및 뭐 관습적인 원래 옛날부터 당연히 그래왔던 전쟁 규칙들을 어기고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지른 인물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B급 전범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의 반환죄, 인간의 도리에 반한 죄를 뜻합니다. 상부의 명령을 통해서 민간인이나 포로에게 고문과 살해를 실시한 인물들로 이들이 C급 전범으로 간주됩니다. 근데 A급 전범, B급 전범, C급 전범 나눴다고 해도 뭐 얘는 뭐 이것만 적용된다. 그건 아닙니다. 같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죄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